박경희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최고의 멋쟁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국회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정말 사실 방송에서도 맹활약을 했고 상당히 대표적인 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도 그러시죠? 오히려 배 소장이 이 네. 조사업계 스타 아닌가요? 예, 제가 괜히 제 칭찬을 듣자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째려보고 계셔가지고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불이 붙은 것이 바로 어제입니다. 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뭔가 썼다가 지웠는데 그 내용이 웃기고 있네라는 글귀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먼저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수석은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었을지 또는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랬는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말 부끄러움은 제3자의 몫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이슈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그러한 그 국회 운영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카메라에 의해서 메시지 포착돼 가지고 지금 거의 망신을 당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수석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수석도 아니고요. 정치인 출신 수석이에요. 예, 전직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 정치인만 한 게 아니라 또 전직 언론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왜들 이렇게 웃기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왜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는 일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비판이 권력의 확대 재생산되는 그러한 일련의 그런 그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통탄할 지경이에요.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어제 장면 보셨어요? 예. 또 마치 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 맞듯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둘이 사적인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예. 그 와중에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군요. 아니 저는 뭐 제가 해석이 어떻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기고 있네를 할 정도로 둘이 그렇게 긴밀한 사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눈에는 두 수석의 모습이 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신 의원님은 또 재선 의원을 거치셨죠. 네. 실제 이렇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두 수석이 이렇게 필담을 적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저께 초등학교 교실 같은 담임 선생님이 혼내려고 그러니까 주호영 교장 선생님인데 네, 거짓말로 이렇게 모면을 하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겸임 상임위는요. 특히 운영위원회는 그 당시 여야의 핵심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그 겸임 상임위가 몇 개 있잖아요. 예. 정보위가 있고 또 여가위가 있고 운영위가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는 핵심 중에 핵심이 들어가요. 선수가 들어가네요. 멤버를 쭉 보십시오. 원내 대표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원내 대표나 당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도 팽팽하고요. 그리고 겸임 상임위 국감은 상임위 국감이 끝나고 난 직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정보위하고 이제 운영위가 마지막이에요. 예. 이제 이걸로
국감은 끝납니다. 결정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났기 때문에 온 국민들 언론들의 눈이 거기 다 몰려 있고 기자들이 한두 사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카메라도 아주 밀집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이 국감이라는 거의 위중함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것을 잊어버린 두 수석의 아주 망발이 돼버렸다라는 거고요. 네.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 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 의원님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상 김은혜 수석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행동을 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는데 지난 미국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조문과 미국 유엔 총회 이렇게 대통령과 동행해서 다녀오고 난 이후에 좀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멘탈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한계가 결국은 다 이렇게 노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김은혜 홍보 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뭐 대변인 얘기 나오다가 김은혜는 이 소위 언론을 잘 다루고 스타 중에 스타다 해서 홍보 수석하면서 대변인 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들어갔던 유망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지사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들어갔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뉴욕에서 소위 이 새끼 논란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 바람에 모든 국민이 들으면서 이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인데 뭔 소리야라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김은혜 수석이 나오질 않고 부대변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언론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소위 돌발 변수였지 않습니까? 본인 자체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대통령이 만들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웃기고 인내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썼다라는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완전히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 홍보수석이 그리고 언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굉장히 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여성 홍보수석이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 그렇게 웃겼으면은 운영위원회 와중에 웃기고 인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쓰면은 당장 포착이 된다라는 것까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는 긴장이 풀렸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긴장이 풀릴 상황인가? 그만큼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와중에도 대통령실의 나사가 진짜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 빠진 건가?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회자될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 아닐까 싶어요. 네. 혹시라도 김은혜 수석이 시간이 지난 후에 웃기고 인내가 아니었다. 다른 글자를 썼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니 웃기고 인내하기는 뭐 뉴욕 발언은 사실은 여러 번 들어야 되지만 웃기고 인내는 한글을 알면은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민 의원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7일에 국가안전점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됐던 내용 회의 발언이 다시 공개됐는데 거의 한참 동안이나 경찰이 그렇게 잘못했던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국가안전점검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발언을 한 대통령의 의중 또 이렇게 강하게 경찰을 질책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재차 강조하는 이유가 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용산서장에 관한 자료도 계속해서 이 비디오니 뭐니 해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서울청장 경찰청장의 그날 행적도 일부는 나왔지만 일부 나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더 나올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쪽의 자료는 거의 나왔거나 아니면 일부 나오지 않은 굉장히 핵심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민 장관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대체 뭘 했는지 지금 보고받은 시각 정도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저런 걸로 봐서 그리고 회의를 갑자기 비공개로 했던 걸 전부 공개해서 만자
그날의 뭡니까 지시사항 비슷한 거 네. 그걸 전부 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이건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그런 방향을 국민들한테 대내외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이상민 장관은 일단은 이 표적에서는 네. 당신은 좀 나가 있어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문제인데 한덕수 총리는 표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이렇게 따지면 경찰이 이번 이 참사 사태의 책임을 거의 다 지우려고 그러는 여러 가지 사인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상민 구하기를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경민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 경찰 꼬리 자르기, 이상민 구하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은 그래도 이제 정치를 많이 아시는 네. 전문가시니까 얘기하시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감을 잡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드러나 보이게 나는 요 경찰까지만 선을 그어서 자를 거야라는 거를 꼭 그렇게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비공개 회의 내용이잖아요. 그 비공개라는 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한 거를 굳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인데요.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또 만기 칠람하듯이 깨알 지시를 내리는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은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 있어. 너희들은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랬더라 그 용어 중에 뭐라 그랬죠 막연하게라는 표현이 4시간 있거든요. 동안 뭐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물끄러미 본 거는 네. 경찰이고 막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진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막연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군주제 하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보통 짐이 부덕한 소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게 네. 트루만의 어록이잖아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The buck stops here. 그걸 선물을 해갖고 지금도 대통령 집무실에 아마 그 명패 앞에 있을걸요. 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경찰이 잘못했어요. 경찰은 누구 하나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전에 대비하고 그 현장에서 조처하는 거에 있어서 경찰은 알겠습니다. 치명적으로 잘못했지만 네. 과연 사후에 정무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으로 느낄 만한 이런 그렇다면 태도가 국민에게 이상민 장관의 거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부 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사무, 관장하게 돼 있어요. 네. 경찰청, 소방청 다 행안부고요. 용산구청도 행안부 사무 감독 하에 있어요. 그러면은 장관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사 그 실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다 또 실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은 행안부 장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통합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더 큰 문제가 필요하다.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신 의원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덕수 총리 이야기도 경질 이상 파면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책임자의 범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지위 개선상에 있는 사람은 물론 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꾸 뭐 이상한 얘기들로 하고 뭐 현대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별걸 다 해도 지금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자꾸 세월호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죠. 해수부 예. 장관이 8개월 후에 그만뒀다 그러는데 8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다 했죠. 네. 선체 인양하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시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예. 근데 좀 그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고요. 이번에 개선 지휘상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실언을 일삼은 사람들은 네. 다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뭐 이상민 장관, 뭐 한덕수 총리, 그렇죠. 또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내각 주장도 총사퇴는 뭐 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보면 인사가 적재적소에 써져야 될 인사들이 아닌 거예요. 네. 이상민 장관 자체도 행안부 장관을 해야 될 만한 아무 소양과 자질과 그리고 본인의 노력을 네. 갖추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도 일이 있었지만은 청와대 수석들 중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보입니다. 인사의 실패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쇄신을 해봐라 예.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각 총사퇴, 총개선, 개혁의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오늘로 딱 이제 만 6개월이거든요. 네. 취임 이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알겠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옥경이 정치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